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 작은 부자는 돈을 벌지만 진짜 부자는 사람을 번다. 돈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대한 명쾌한 통찰이 있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가를 따진다면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이 내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불리게 만드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되 덧붙여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더 배워야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 될 거야 생각해서 해왔던 어떤 일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좋은 일에 돈을 쓸 테니까요.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 씨가 프롤로그에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1948년 도쿄 출생한 긴자마루칸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로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부입니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언론의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이 사이토 이토리 씨의 여러 베스트셀러 중에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목차를 보면요. 부자의 돈, 부자의 성공, 그리고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 이렇게 4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부자의 돈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의 운에 대해서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1장 오류,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시다면 오류를 깨달으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끝내 돈까지 끌어옵니다. 즉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돈 때문에 항상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네. 기껏 독립했더니만 비품이랑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잖아. 돈을 모아도 병이 나고 문제가 계속 터지니 그때마다 돈이 나가네. 형제 자매랑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매번 나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니 도와줄 때마다 돈을 다 써버리잖아.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을 하는 데다 일도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돈 때문에 힘든 걸까요? 바로 거기 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힘들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은 누구나 돈을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임시 수업은 신의 또 다른 테스트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펑펑 써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으로 고생했던 나날을 떠올리며 그동안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사지 못했던 서러움에 감정이 북받쳐 필요도 없는 물건에 돈을 써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입니다. 그랬다가는 신이 당신은 아직 돈에 관한 배움이 부족한 것 같군 하며 모처럼 들어온 돈을 몰수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돈 때문에 쪼들리는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저에겐 누님이 있습니다. 착하고 솔직한 누님이지만 누님이 결혼하고부터는 돈 때문에 고생스러운 일이 계속 터졌습니다. 매형이 몇 번이나 입원을 하는 바람에 입원비로 돈이 금세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누님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님 집 근처에 당나귀빵이 왔습니다. 당나귀빵이 뭐냐고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경쾌한 음악을 튼 채 여러 가지 빵을 팔러 오는 차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 진짜 당나귀가 빵을 실은 수레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당나귀 빵이 오면 동네 아이들이 한꺼번에 집에서 뛰어나와 부모를 졸라 빵을 사 먹곤 했습니다. 당연히 누님도 자식들에게 빵을 사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빵 한 개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당나귀 빵차가 와서 음악을 틀면 음악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 누님이 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어느 정도 수준의 급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당나귀 빵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님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달려나가 당나귀 빵차에 산더미같이 쌓인 빵을 전부 사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차 한 대분의 빵을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먹고 남은 빵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님, 그건 잘못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 일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님, 전쟁이 끝난 직후처럼 먹을 게 제대로 없을 때라면 자기에게 생긴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님 동네에 못 먹어서 힘든 사람은 없어요. 빵 한 개도 못 살 형편은 누님뿐이에요. 이건 신이 누님에게 돈의 수업을 받게 한 거라고요. 신이 누님에게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쓸까? 라고 시험 문제를 내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빵을 살 필요는 없어요. 누님은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라 제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에게 잠깐 돈이 생기는 건 당신에게 있어 신의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돈이 생겨도 저축은 필수다. 돈이 없을 때는 바짝 긴축 생활했는데 돈이 들어오면 손바닥 뒤집듯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신은 이런 사람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시 한번 가난 수행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으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는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변할 때가 오는데 이때 그 흐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무명 작가가 책을 썼는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서 생각지도 않은 큰 액수의 인세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바로 이때가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일어난 일을 확실히 염두에 둬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다음 해에 거액의 세금이 청구될 것이고 그 다음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 후에 돈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백반을 먹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자는 설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 해도 변두리 백반집에서 웃는 얼굴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닌 인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여유롭게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저축을 해두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흐름, 적자를 내는 버릇부터 없앤다. 돈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껏 저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써왔던 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모은다면 그것만으로도 합격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카드를 신나게 긁다가 정신이 들 때쯤이면 이미 한도액을 넘겼다거나 이번 달에는 모자란 만큼만 빌리자 하고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는 버릇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에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파동이 붙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컨대 당신의 돈의 흐름에 절대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사의 승패를 결정한다.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은 장사나 일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장사나 일을 할 때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창기부터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좋은 장소에 점포를 빌려서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좋은 간판도 달고 아기자기한 소품도 넣어서 예쁜 가게를 만들어보자. 가게와 가구, 조리기구에 돈을 들이면 분명히 손님이 잔뜩 올 거야. 대부분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환상을 품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출을 얼마나 깎았느냐에 따라 장사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고 꼭 굳이 돈을 들여서 좋은 사무실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또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인테리어니 뭐니 하는 것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게는 바빠 보이네. 꽤 번창한 것 같은데? 손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저의 제자들도 장사를 할 때 모두 자기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쓸모 없어진 책상을 받아와서는 거기에 전화기 한 대를 두고 시작했죠. 사실 이것만 갖춰져도 사무실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제자는 골판지 상자를 필요한 크기로 잘라 매직펜으로 상호를 써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글씨는 제가 직접 썼고요. 그렇게 단 10원도 들이지 않고 훌륭한 간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골판지 상자는 궁리학에 따라 쓸모가 많습니다. 저는 가게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에게 가게에 여기저기에 골판지 상자를 쌓아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고요?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으면 한가한 가게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골판지 상자를 잔뜩 쌓아두면 신기하게도 번창하는 가게의 분위기로 탈바꿈합니다. 이렇듯 골판지 상자 하나를 쓰더라도 아이디어에 따라 그 활용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기에 제자들의 지출은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사업에 실패한다 해도 단 10원도 빚을 지는 일이 없는 거죠.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장사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으로 비용을 대가면서 사업을 확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익을 내기 전에 장사 도구에 돈을 다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는 비단 장사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카메라맨은 성능이 좋은 비싼 카메라를 장만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무리를 내서 빚을 진 채 최첨단 기능을 갖춘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빚지는 버릇을 몸에 배게 하는 지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프라이팬과 냄비만 있어도 대부분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조리기구까지 꼭 갖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리기구를 사용해야만 만들 수 있는 메뉴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장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책의 내용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시간에 부자 인간관계 조금 더 발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부자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